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가족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고민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밤마다 갈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지는 순간들,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싼 약보다도 효과가 크고 바로 우리 주변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채소 5가지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비밀을 직접 확인했고 실제 환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과정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5가지 채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를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채소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료일 것이고 아마 듣는 순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당뇨라는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 때문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의 위험이 커지고 병원비와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일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당 관리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리 잡는다.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는 노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그림자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경제적 짐이 될 수 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토로한다. 내가 버티지 못하면 결국 아이들이 고통을 떠안게 된다. 이렇듯 당뇨의 무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3중고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식단 관리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에 기대어 무턱대고 밥을 끊고 고기만 먹거나 채소라면 무조건 좋다고 믿으며 감자나 옥수수 같은 전분이 많은 식재료를 과도하게 섭취해 오히려 혈당을 급등시키기도 한다. 문제의 뿌리는 단순하다. 채소를 먹어라라는 모호한 조언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질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어떤 채소가 실제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가? 자, 언제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가? 어떻게 조리해야 성분이 온전히 작용하는가? 답은 있다. 저자는 수십 년간 환자를 돌보며 실제 임상에서 검증된 5가지 채소를 찾아냈다. 이 채소들은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싼 약보다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하며 장기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선택과 실천의 문제다. 시작은 두려움과 부담에서 비롯되지만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혈당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노년이 이제는 안정을 되찾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를 진단받은 뒤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은 식단을 바꾸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제대로 된 지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환자들 사이에선 밥을 아예 끊어버리고 고기만 먹는 극단적인 방식이 흔히 나타난다. 밥은 곧 당분이니 없애야 한다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채소는 다 몸에 좋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같은 전분질 채소까지 마음껏 섭취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함정이 된다. 혈당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악화의 길로 빠지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이나 이웃의 말만 듣고 야생 산나물이나 정체불명의 버섯을 챙겨 먹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선택은 간, 독성을 일으키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환자들 중에는 자연에서 온 것이니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연산일수록 독성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간과된다. 결국 잘못된 정보와 막연한 믿음이 환자의 몸을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다. 더욱이 식사량을 무작정 줄이거나 특정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은 체력 저하와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오히려 합병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당뇨 관리의 본질은 주수 속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 효과에 매달리다
장기적 건강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단순히 채소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채소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고 잘못된 방식의 절제가 더 큰 병을 만든다. 이 잘못된 인식과 위험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답이 아니다. 핵심은 선택과 타이밍, 그리고 조리 방법이다. 같은 채소라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먹는지, 어떻게 손질하고 조리하는지에 따라 몸속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약을 식전 30분 전에 복용하느냐, 식후에 복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듯 채소도 마찬가지다. 식사 전에 먹으면 위장에 일종의 보호막이 생겨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같은 채소를 식후에 먹으면 이미 오른 혈당을 잡기에는 역부족이 된다. 또 가열 여부 역시 중요한 변수다. 어떤 채소는 생으로 먹을 때 효능이 극대화되지만 열을 가하면 주요 성분이 파괴된다. 반대로 데치거나 익혀야만 독성 성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채소는 그냥 몸에 좋다라는 단순한 접근은 위험하다. 올바른 원칙은 3가지다. 첫째, 혈당 조절에 유효한 특정 채소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것. 둘째, 섭취 시점을 고려해 식사 전후와 하루 시간대에 맞게 배치할 것. 셋째, 조리 과정에서 성분이 살아남도록 방식을 조정할 것. 예를 들어 생으로 먹을 때 좋은 채소라면 반드시 씻어 샐러드로 섭취해야 하고 익혀야 하는 채소는 데치거나 끓여야 안전하다. 또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성분도 있어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조합과 방식이 중요하다. 결국 혈당 관리는 음식의 양보다 질과 방법의 문제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효과의 절반밖에 얻지 못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후에 소개될 5가지 채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 새싹이다. 많은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건강식으로 알고 자주 섭취하지만 사실 진짜 힘을 가진 부분은 씨앗에서 갓 올라온 어린 새싹에 숨어 있다. 이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일반 브로콜리에도 존재하지만 새싹에는 무려 20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있어 효과의 차이가 압도적이다. 실제로 임상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년간 혈당이 높아 인슐린 주사를 맞던 환자가 식단에 브로콜리 새싹을 추가한 뒤 몇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약물 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던 사례는 흔치 않게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새싹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냐며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면서 몸 전체의 활력까지 살아났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섭취 방법이다. 브로콜리 새싹은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한다. 가열하면 설포라판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씻어서 샐러드로 먹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며 식전 30분쯤에 섭취하면 흡수 시간이 확보되어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또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단, 모든 이에게 다 적합한 것은 아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처럼 브로콜리 새싹은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혈당 조절을 돕는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존재다. 흔히 지나치던 이 새싹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순간 혈당 관리의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바로 케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그 쓰디쓴 맛 때문에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채소가 지닌 힘은 단순한 채소의 차원을 넘어선다. 케일은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식물이지만 영양 성분은 훨씬 더 풍부하다. 특히 혈당 조절과 직결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간에서 포도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케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소화기관에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듯한 효과를 낸다.
식사 전에 섭취하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져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게 된다. 다시 말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롤러코스터를 부드러운 언덕길로 바꿔주는 것이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이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년간 혈당이 안정되지 않던 환자가 K를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섭취하자 몇 달 만에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변비와 같은 부수적인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었다. 또 다른 환자는 밤마다 갈증과 잦은 소변으로 잠을 설쳤는데 K를 꾸준히 섭취한 이후 이런 증상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혈당이 안정되면 신체적 수치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까지 달라진다. 다만 K를 활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고이트로겐 성분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리법만 조금 바꾸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다. 쓴맛 때문에 꺼려진다면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거나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아 쓴맛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된장국에 넣어 끓여도 좋고 바삭하게 말려 칩으로 만들어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고 너무 많은 양을 먹을 필요도 없다. K를 고를 때는 잎이 진하고 두꺼우며 싱싱한 것을 선택해야 하고 줄기가 지나치게 굵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결국 K는 맛의 장벽만 넘으면 혈당 관리에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쓰디 쓴 채소 한 줌이 몸속의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경험은 그동안 피했던 음식이 오히려 가장 필요한 해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채소는 단호박이다. 이름 그대로 단맛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혈당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오해가 크다. 단호박은 달콤한 맛과는 달리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이 안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망막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고르게 들어있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사탕이나 음료처럼 단순당은 섭취 후 바로 혈당을 급등시키지만 단호박에 들어있는 복합당은 천천히 흡수되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환자들의 경험에서도 이런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수년간 혈당이 불안정하던 한 환자가 단호박을 매일 일정량 섭취한 결과 몇 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변비와 소화불량까지 개선되었다. 그는 이전에는 밤마다 라면이나 과자가 당겨 야식을 찾곤 했지만 단호박을 먹기 시작한 이후에는 밤 늦은 시간에도 공복감이 크게 줄어 불필요한 섭취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단호박의 장점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생활 습관까지 바꾸어 준다는 데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서 과다하게 섭취하면 열량이 높아 오히려 체중 증가와 혈당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에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껍질에 영양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 방법도 다양하다. 쪄서 먹으면 가장 간단하고 구워도 좋으며 수프로 만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고를 때는 꼭지 부분이 단단하고 마른 것을 선택하고 껍질은 지나치게 윤기 있는 것보다는 다소 거칠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잘 익은 단호박이다. 보관할 때는 통째로는 서늘한 곳에 두고 잘라낸 것은 냉장 보관하며 씨 부분을 제거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된다. 단호박은 보기에는 단순한 채소지만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 생활 습관 교정까지 동시에 이루어내는 든든한 동반자다. 달콤하지만 안정적인 이 맛은 당뇨 환자에게 있어 죄책감 없는 만족감을 선물하는 특별한 자원이 된다. 네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무청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를 먹고 잎과 줄기인 무청은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 무청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다. 무청에는 설포라판과 이소티오시안네이트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무보다 훨씬 높아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 분석에서도 무보다 무청이 5배 이상 영양 성분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자들 중에는 무청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혈당이 수개월 만에 안정되고 소화까지 좋아졌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무청은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김치로 담그고 나물로 무쳐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싱싱한 무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들거나 누런 잎은 영양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잎이 진한 녹색을 띠고 줄기가 지나치게 굵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생으로 많이 먹을 경우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살짝 데치거나 조리해서 먹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버려지던 무청을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5번째 채소는 연근이다. 특이한 모양 때문에 흔히 외면받지만 연근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연근에는 탄닌과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뮤신은 점성이 있어 위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춘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인슐린 민감성까지 개선된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뮤신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환자들의 경험에서도 연근은 꾸준한 변화를 일으켰다. 오랫동안 혈당이 높아 고생하던 환자가 연근을 조림이나 생즙 형태로 섭취한 결과 몇 달 만에 혈당이 크게 낮아지고 위장 건강까지 개선되었다. 특히 위산 역류나 속쓰림으로 고생하던 이들이 연근을 먹은 뒤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섭취량은 하루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단점은 손질이 번거롭다는 점이다. 껍질을 벗기고 구멍 속 흙을 깨끗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손질해두면 조림이나 튀김, 국물 요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근은 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보관할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냉장고에 두면 일주일 정도 신선함이 유지되고 껍질을 벗긴 경우에는 물에 담가 보관해야 한다. 무청과 연근은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재료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안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회복까지 이끌어내는 강력한 조합이다. 5가지 채소를 하나하나 따로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이를 적절히 조합하면 그 힘은 배가 된다. 아침에는 공복에 브로콜리 새싹을 샐러드 형태로 한 접시 먹고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되 식전에 케일을 먼저 섭취해 혈당 상승을 차단한다. 점심에는 단호박을 쪄서 반찬으로 곁들이고 저녁에는 무청과 연근을 함께 졸여내거나 국물로 끓여 먹는다.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막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실제 환자들 가운데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의 평균 혈당이 20% 이상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특히 무청과 연근을 1:1 비율로 넣고 물에 30분 정도 끓이면 뽀얀 국물이 나오는데 이를 하루 2번 식전에 마시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또 브로콜리 새싹과 케일을 섞어 샐러드로 만들고 단호박은 별도로 섭취하면 각각의 장점이 겹쳐지며 혈당 안정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사례는 인상적이다. 어떤 이는 몇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체중까지 줄었고 또 다른 이는 당뇨약 복용량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생활의 질이었다. 이전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쉽게 피로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정신이 맑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한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이 함께 개선된 경우도 있어 이 조합이 단순한 혈당 조절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천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도 있다.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화가 불편할 수 있어 섭취량을 서서히 늘려야 하고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칼륨 배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갑상선 질환자나 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이들도 전문적인 상담 후에 실천해야 한다. 결국 이 5가지 채소와 그 조합은 당뇨 환자에게 있어 약이자 음식이며 동시에 생활습관 교정의 열쇠다. 꾸준히 3개월 이상 실천해야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다.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한 줌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실천에 옮긴다면 노년의 삶은 분명히 더 가볍고 단단해질 것이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와 건강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